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제 인사드리는데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세석회와 연기 유방암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시면 석회화, 그중에서도 미세석회화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암 중에서도 연기 유방암, 이 유방암은 알아도 연기 유방암은 뭐지 하는 것과 이 미세석회와 연기 유방암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런 석회화를 알려면 유방 촬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유방 검사한다 하면은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이 유방 촬영 때문인데, 유방 촬영은 적절한 압박을 잘, 유방을 잘 골고루 잘 펴서 적절한 압박을 주어야 좋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옆에 보이는 사진이 4 가지가 있는데, 이 유방 촬영을 했을 때 보통 총 4 장을 찍어요. 위아래 양쪽 유방을 위아래로 찍고, 그다음에 사선으로 대흉근과 같은 방향으로 사선으로 찍어서, 그래서 지금 보이는 4 장의 사진은 왼쪽을 이제 사선으로 찍었을 때의 모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여성들이 찍으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치밀 유방입니다. 잘 안 보이니 증상이 있거나 다른 이상 소견이 있으면 추가 초음파 검사를 하세요." 라고 인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치밀 유방이란 뭐냐, 이 첫 번째 사진은 전체적으로 약간 까맣게 보이죠? 이거는 다 지방이란 뜻이에요. 이 유방을 어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이 지방인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이 까만 부분이 있고 대부분, 그리고 일부분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하얀 부분이 유방 조직, 유선 조직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전체의 한 25% 미만. 보통 서양 여성들의 유방 촬영 사진은 이렇게 나옵니다. A나 B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C 보면은 이쪽보다 지금 하얀 부분의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유방 조직의 비율이 늘어나서 전체의 50% 이상이 유방 조직일 때, 요때부터 치밀 유방입니다. 이 C하고 D가 치밀 유방인데, D는 더 유방의 조직의 밀도가 더 높아서 75% 이상, 전체 가슴에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지방은 별로 안 보이고 75% 이상 유방 조직이 차지하고 있을 때 이거는 심한 중증도 치밀 유방. 그래서 C,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 C나 D의 모양으로 이렇게 치밀 유방입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 왜 인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자체가 질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유방 촬영을 했을 경우 혹이나 암이 있으면 이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B, 이렇게 지방이 많은 가슴에서 만약에 혹이 있다 그러면 여기 동그랗게 혹이 있는 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C나 D에서 만약에 혹이 있어서 여기 보여야 한다 그런데, 유방 조직 때문에 같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한 1 센티 정도의 혹이나 암은 있어도 유방 조직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치밀 유방일 때는 항상 초음파를 같이 해야 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거의 95% 이상은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 저 항상 찍으면 치밀 유방이라서 뭐 안 보인다고 하는데 왜 자꾸 찍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설명드리는 석회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에서는 혹도 하얗게, 암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가려질 수 있어서, 초기 암이 가려질 수 있어서 초음파를 하지만, 그래도 유방 촬영이 필요한 이유가 석회화 때문입니다. 석회화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석회화는 쉽게 말하면요, 돌이에요. 유방에도 돌이 생기거든요. 뭐 근데 다른 데는 우리 결석이라고 하잖아요. 요로결석, 뭐 담낭결석, 이렇게 담관결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방에서는 보통 석회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돌이 거예요. 유방에도 다른 어느 장기에도 생길 수 있듯이 유방에도 돌이 생기는데, 유방에서는 보통 석회화라고 합니다. 석회화가 근데 왜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냐면, 암에서 보통 석회화가 있대. 석회화가 뭐 넓게 퍼져서 전체 절제를 했대.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 석회화는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석회화는 그냥 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석회화
석회화도 괜찮은 석회화가 있고 좋지 않은 석회화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양성이 괜찮은 거거든요. 비나인, 악성이 우리가 말하는 암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모양에 따라서 분포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석회화, 우리 일반적으로 돌을 석회화라고 하는데 미세 석회화 그리고 군집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인제 두렵게 생각하시냐면,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의 특징이 군집성 미세석회화, 말이 어렵죠? 그래서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걸 설명해 드리면, 석회화는 돌이라는 의미고, 돌은 인제 괜찮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석회화가 있는데, 보통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군집성, 이게 모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많더라도, 석회화가 많더라도 흩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인제 여기 군집성이 정확한 정의는 1 세제곱 센티미터, 1 cc니까 보통 1 센티 1 입방미터 센티미터니까 작은 부위거든요. 그 안에 5개 이상이 모여 있을 때, 모여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 이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3 가지 사진은 다 괜찮은 양성 석회화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큰 게 모여 있어도 군집성이지만 이건 미세석회화가 아니에요. 미세석회화의 정의는 0.5 밀리보다 작은. 이 가운데 보여 드리는 건, 이거는 그 유방 조직 자체의 석회화보다는 유방 조직 안에 흐르는 혈관이 노화돼서 혈관 자체가 석회화가 된 거. 이렇게 큰 거, 오히려 큰 사이즈는 양성이 대부분이고,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이 암에서도 석회화가 나타나는데 그걸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검사하시면은 '아 나 석회화 있대.' 그럼 무조건 걱정부터 하시는데, 그런 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 돌이 있구나. 내 돌이 어떤 돌인지, 양성 석회화인지, 원래 있었는데 생긴 건 늘어난 건지 없었다가 생긴 건지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화는 유방 촬영에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치밀 유방이라서 혹이나 암이 생겨도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굳이 그 아픈 검사 내장이나 찍고 방사선도 많이 노출되는 유방 촬영을 하는 이유가, 석회화는 어 주로 유방 촬영에서만 보이고요. 정말 석회화가 크거나 많거나 그러면 물론 초음파에서도 보일 때가 있지만, 석회화의 모양이나 변화나 정확하게 알려면 유방 촬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 석회화, 모양이 괜찮은, 그리고 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악성 석회화가 있고요. 보통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작은 0.5 밀리 미만의 그 미세 석회화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모여 있는 모양, 분포에 따라서 또 나뉘는 어 기준이 있어요. 이런 석회화가 연기유방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여기서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유방에 이제 젖이 나오는 길, 유선, 유관을 단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상 첫 번째 거는 정상 유선 유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겉에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기저막이라고, 유관 겉을 싸고 있는 기저막이고, 여기 상피세포가 있고 한 층으로 있고, 여기 근상피세포, 기저막, 이게 정상 여성의 유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상피세포가 여기 두 층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이게 유방암하고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 증식된 세포가 여러 층을 이루면서 세포 변형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비정형 관증식증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관증식증은 유방암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비정형 관증식증은 유방암 위험도가 정상 사람보다 5배 이상 높고, 그리고 제거하지 않은 경우 10년 후에 그 자리에 유방암이 10%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병변인데, 이 연기 유방암하고 그다음 보이는 사진이, 이게 연기 유방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피내암, 모든 암엔 다 있어요. 연기 유방암, 상피내암 이렇게 말하는데, 유방에도 상피내암이 있는데, 비정형하고 상피내암 차이가, 뭐 진단 기준이 아주 막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에서 비정형으로 나와서 수술을 했더니 최종 결과에서 더 뗐더니 음 비정형 세포가 그 기준이 있거든요. 현미경상으로 진단되는 기준. 관 2개 이상을 침범하거나 뭐 2 밀리를 넘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요. 넘어가면 바로 연기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유방암, 침윤성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기부터 4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침윤성 암과 그 연기 유방암의 차이는 뭐냐면 이 여기 제가 제일 겉에 층을 기저막이라 그랬잖아요. 연기 유방암은 아무리 이 암 세포가 유선, 유관을 따라서 넓게 퍼져 있어도 이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으면 무조건 연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 유방암의 범위가 뭐 1 센티 미만일 수도 있고 유관을 따라서 넓게 퍼져서 뭐 8 센티, 7 센티 넓게 될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저 기저막을 하나도 침범하지 않은 결과로 나온다. 그러면 연기이기 때문에 어떤 연기 유방암은 아주 그 일부분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연기 유방암은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포,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아서 유관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넓게 퍼져 있으면 이 수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기저막을 뚫고 암세포가 나온 경우 이때부터는 이제 침윤성 암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2 센티까지가 보통 우리가 1기 유방암이라고 하고 사이즈만 보면 5 센티까지를 2기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정형 관증식증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거 제거해야 되는 병변하고 여기서 비정형 세포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연기 유방암으로 진단되고 기저막을 넘어가면 침윤성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미세석회화랑 연관이 있냐. 이제 연기 유방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방의 단면을 본 거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이런 게 C 라고 표시된 게 유선, 유관이고 그 끝에 이제 이렇게 소엽이라고 포도송이처럼 보이죠? 요 확대한 게 이건데 유선 아까 단면을 본 거 유선, 유관이 요렇게 생긴 거고 끝에 인제 소엽이 달려 있는데 요 관 안에 생긴 거를 관상피내암 소엽에 생긴 걸 소엽상피내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기유방암은 관상피내암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관상피내암은 90% 에서 미세석회화가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석회화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석회화가 있는데 뭐 퍼져 있다.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사를 해 보면 누구나 석회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있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모여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미세 석회화가 개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이제 변화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연기 유방암 중에서도 침윤성 유방암으로 놔두면 진행하는 관상피내암에서 90% 에서 미세석회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군집성 석회화는 어떻게 보이느냐? 군집성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이렇게 팝콘 같은 석회화 많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몽글몽글하게 생겨서 이거는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나쁜 모양은 아니라서 양성 석회화. 물론 이것도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섬유선종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된 양성 석회화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섬유선종 안에도 저렇게 석회화가 생길 수 있고 이 사진 잘 보시고 그다음 사진 제가 보여 드릴게요. 모여 있지만 이거는 미세 석회화는 아니라서 군집성 석회화 그리고 이거는 양성 섬유선종에서 보이던 석회화의 모양인데 이 다음을 보면 보이시죠? 차이 아시겠어요? 아주 많이 모여 있지만 크기도 제각각이고 사이즈도 아까보다 훨씬 작고 삐죽삐죽한 모양도 있고 이게 군집성 미세석회화. 이거를 이 정도는 초음파에서 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관상피내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의
유방 촬영 사진인데, 그래서 군집성 미세석회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요렇게 양성 몽글몽글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지만 이건 양성의 모양이고, 이렇게 미세석회화 사이즈가 작으면서 크기도 다 크기 모양 다 다르면서 모여 있을 때 이 반상피내암에서 보이는 군집성 미세석회화는 이렇게 이쁘지 않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걸 이 단계에서 만약에 모르고 아니면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있으니까 "유방외과 진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놔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 년, 2 년 '뭐가 만져지는구나.' 하고 늦게 찾아갔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그다음 사진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왼쪽 유방 촬영한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까만 건 지방이고 요게 유방 조직이고, 요 위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아까랑 비슷한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있는데 모양이 더 많이 안 좋고, 중요한 거는 이 석회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허연 거 보이시죠? 허옇게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아까 그 석회화만 있던 연기 유방암을 방치하면 이렇게, 이건 지금 혹을 형성한 거거든요. 어 침윤성 암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혹을 형성하면서 그때 같이 석회와 동반된 거예요. 아까 그런 연기 유방암을 이 진행되면 이렇게 침윤성 유방암으로 주변 조직까지 이렇게 유방 조직의 변형까지 와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연기 유방암하고 석회화, 미세석회화, 군집성 미세석회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질문 들어온 거 제가 설명 좀 드려 볼까요? 삼섬옥수님, 1 센티 정도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하시고 결과 기다리고 있으신다고 했는데, 혹들이 많아서 초음파 자주 받으시고 유방암 위험이 남들보다 높은 건가요? 음. 혹이 많다고 유방암 위험이 높진 않고요. 어떤 혹이냐가 중요해요. 물혹, 단순한 그러니까 혹 중에서도 양성을 괜찮은 혹이라고 하는데, 양성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라지 않는 비증식성, 대표적인 게 물혹, 섬유질, 이런 거는 유방암하고 연관이 없어요. 개수가 많아도 유방암 위험이 어 일반 사람하고 비슷한데, 잘하는 옥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섬유선종, 그리고 뭐 경화성 선증, 이런 자라는 모양이 변하거나 크기가 변하거나 이런 증식하는 혹이 있는 사람은 유방암 이 없는 그런 혹이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이 2배 정도 높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 주제랑 좀 겹치는데, 이런 게 여러 개, 또 잘하는 혹이 여러 개 다발성으로 있는 분들은 유방암 위험이 쪼끔 더 높고요. 3배 정도 높고, 아까 말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린 비정형 관 증식증 조직 검사를 했는데 비정형 관 증식증으로 나왔다. 그러면 유방암 위험이 없는 사람보다 5배 정도 높아요. 우리가 유방암이 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비만한 경우,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오래 복용하신 경우, 그리고 음식, 이게 유방암이 서구화된 음식 습관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여성 호르몬이 위험 요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증식성 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방암 위험이 높아요. 음. 조직 검사하면은 보통 총조직 검사라고 이렇게 탕소리 나는 걸로 여러 번 하잖아요. 네, 조직 검사는 여러 번, 보통 적어도 3-4 개, 5개 정도를 정확하게 관통을 해서 해야 조직 검사, 물론 대부분은 정확하게 조직 검사했을 때, 충분히 조직을 얻었을 때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놔둬도 되는 혹이 있고 제거해야 되는 혹이 있습니다. 스노클링 님, 1 센티 정도의 종양을 제거 수술하고 육안으로 볼 때 가슴의 차이가 거의 없나요? 보통 종양 제거 수술 후 미용 수술을 하시는 분이 많나요? 1 센티 정도의 종양은 제거한 다음에 크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양 제거하고 나서 미용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종양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모양이 달라졌다,
그렇게 그래서 미용 수술을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본인의 가슴 모양이나 크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종양 제거 때문에 하시는 분은 없고요. 유방암 수술 전체 절제하거나 정말 유방암 수술은 보통 양성 종양을 제거할 때는 그 종양을 포함해서 약간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유방암 수술에서는 흉터도 크고 제거해야 되는 유방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양쪽의 대칭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인제 재건 그때는 미용이 아니라 재건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슴 모양 때문에 종양 제거를 뭐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키보드 매니아님 연기 유방암에서 1 기, 2기 등으로 진행되는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거는 뭐 유방암도 종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하는 호르몬 양성이고 다른 이제 그런 증식 인자들이 뭐 공격적이지 않을 때는 보통 한 1 기, 2기 정도니까 뭐 2년 정도 천천히 자라는 암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유방암 종류에 뭐 영기 유방암도 있지만 1 기가 제가 2 센티, 2 기가 5 센티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도 있지만 헐투 양성 뭐 3중 음성 이렇게 그리고 환자가 젊은지 어떤 이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근데 혹이 아무것도 없어도 보통 2 년에 한 번은 검진을 하시거든요. 뭔가 혹이 하나라도 있으면 1 년에 한 번은 검사하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가 검진을 하셔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님, 유방 낭종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낭종이라는 게 물혹이거든요. 물혹은 어디에 있어도 똑같이 위험도가 없는데 뭐 갑상선도 그렇고 낭종, 물혹은 안에 이 낭종 벽이 있고 안에 이제 액체가 차 있기 때문에 잘 작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잘 생기기도 하고 가장 잘 변하고 전혀 유방암 위험도가 암 위험도가 없는 게 낭종, 물혹입니다. 그래서 낭종 이게 혹이 있다고 하면 딱딱한 혹, 단단한 고형 이제 종양이랑 낭종이 있는데 낭종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져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낭종이 만져진다고 물혹이 만져진다고 그걸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물혹은 그냥 만약에 갑자기 커져서 만져져서 뭐 불편하다 그러면 주사기로 이렇게 흡인 뽑아내면은 뭐 음 1 분도 안 되는 시간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근데 굳이 뽑을 필요는 없고요. 오영도 님 어 네. 치밀 유방에 석회화 있는데 석회화가 늘어나서 걱정이 되신다고 조직 검사를 꼭 하신다고 호르몬제를 14 년째 복용 중이시고 자녀가 없어서 유방암이 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유방암 위험 요인 중에 여성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는데 과거보다 지금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발육 상태도 좋아져서 우리가 초경을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건강해져서 폐경도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기간이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들보다 생리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전 여성보다 이제 유방암이 비약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 그 기간 동안 또 모유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출산을 여러 번 할수록 이제 첫 출산이 인제 빠를수록 그리고 모유 수유를 길게 할수록 유방암 위험이 떨어져요. 네 지금 오영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도 안 하셨고 모유 수유도 안 하셨고 호르몬제도 드시고 이거 다 유방암 위험 요인이거든요. 신경이 쓰이는 건 맞는데 석회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돌이 있는 거고 체질인 거예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모양이 쪼끔 아주 이쁘지도 않고 인제 뭐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 경계성이라서 확인하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군집성 미세석회화의 모양을 보이더라도 보통 조직 검사를 하면
양성이 더 많아요. 한 70-80%는 양성으로 나오고 한 20% 정도에서 연기 유방암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석회화가 있고 변화도 있으면 꼭 1 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더 변화가 있다. 그럼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른 저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위험 요인들을 낮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식습관. 어떤 식사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선진국 암이거든요. 기름진 거를 많이 드시고 비만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드셔도 튀긴 거보다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담백하게 드시고 이렇게 고기 우리 뭐 꽃등심 이런 정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더 비싸고 근데 몸에는 안 좋아요. 근데 기름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보다는 정말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담백하게 요리하셔서 고기보다는 고기를 드실 때 야채를 더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인스턴트 줄이시고 식습관을 그렇게 유지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유산소 운동 꼭 일 주일에 3번 정도 하시고 정상 체중,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돼요. 만 60 세시면 지금 폐경되셨잖아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경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유방암이 안 생기느냐? 아닙니다. 폐경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안 나오지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기 때문에 폐경되면 보통 살찌시거든요. 살찌시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좋은 음식 드시고 살찌지 않게 운동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D 우리가 대부분 햇빛을 잘 안 보고 햇빛을 보더라도 선크림으로 차단 다 하고 다 가리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대부분 체크해 보면 낮아요. 근데 유방암은 비타민 D가 낮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고 유방암 환자들도 비타민 D가 낮으면 재발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신경 쓰셔서 복용하시거나 주사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매일매일이 휴일님, 초기 유방암에는 통증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친구가 멍울이 있는 느낌이고 통증이 있다는 자기 유방암이라고 불안해하는데 통증이 원래 있나요, 유방암이? 유방암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 때문에 오는 유방암은 뭐 저는 보지 못했고 어떨 때 있을 수 있냐면 유방암이 커서 눌렸을 때 아플 수는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도 마찬가지. 혹이나 암은 아프지 않아요. 음. 자가 검진해서 딱딱한 만져지는 혹이 이제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통증은 없고 이제 이게 마른 분들은 그 부분이 암이 딱딱하기 때문에 뭔가 우연히 스치듯이 뭐 이렇게 눌렸을 때 아플 수는 있거든요. 통증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자가 검진 내가 직접 만져서 일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 유방암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가 검진 열심히 해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강의한 다음에 중간에 더 질문해 드릴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암에서 나타나는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이게 인제 유방암으로 진행한 거고 아까 그 환자가 이게 다른 사진이긴 하지만 이 안에 이쁘지 않은 석회화가 있고 그 겉에 이렇게 침윤성 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은 사진이라면 이게 3년 전의 사진이 요런 사진이었다면 그냥 놔뒀을 때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예. 상피내암에서는 석회화가 모여 있고 예쁘지 않은 거 인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병원을 안 가고 놔두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윤성 암으로. 그래서 석회화를 인제 그러면 석회화가 있다. 그럼 얼만큼 자주 검사해야 되느냐. 왜냐면 이게 압박해서 찍는 내장이나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꽤 많거든요. 검사 주기는 정말 석회화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혹도 없는 정상. 유방 촬영은 치밀 유방 외에 석회화 없고 초음파도 정상이다 그러면 국가암 검진에서 권유하는 2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석회화가 있거나 혹이 있거나 뭔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1 년으로 이제 간격을 조절을 하고요. 혹이나 뭐 석회화의 모양, 개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잘 봐야 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이전에 뭐 수술을 했는데 비정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암 환자들도 인제 5년 지나면 보통 이제 추적 검사를 쪼끔 간격을 늘리긴 하는데 고위험군은 6 개월로 인제 검사 주기를 조절을 해요. 환자마다 또 상태마다 다르고. 검사를 했더니 그 석회화의 분포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느냐 아니면 뭐 2 센티 미만으로 모여 있느냐 분포에 따라서 나누는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개수나 모양, 석회화 자체의 모양이 변화해서 '아 이거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확대 촬영을 해 봅니다. 고 부분만 좀 더 잘 펴서 확대해서 모양과 분포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그때 확대를 했더니 좀 더 약간 모여 보였던 게 좀 흩어져 보이고 잘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추적 검사를 하지만 확대를 했을 때도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경우 암이 의심되는 병변인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직 검사라는 게 석회화 조직 검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혹이 있을 때 이 혹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럴 때 대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초음파거든요. 초음파로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 초음파 보면서 바로 그 부분을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석회화는 초음파에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병변을 조직 검사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석회화는 또 이렇게 혹처럼 딱 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퍼져 있고 불규칙하게 있어서 충분히 석회화를 떼내야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석회화를 조직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는 이 유방 촬영 왼쪽 한 거거든요. 눈금이 있는 판으로 찍은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석회화예요. 고거를 확대한 게 지금 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요 바늘 보이시죠? 이 철사 같은 바늘 되게 굵어 보이지만 거의 요 안에는 머리카락 같은 가는 철사가 들어 있어요. 이 철사를 석회화가 위치 있는 위치까지 가까이 정확하게 위치를 해서 이 철사는 철사를 꽂은 상태에서 수술방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철사는 초음파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철사가 있는 부분을 이제 수술로 떼든지 아니면 그 진공흡인으로 떼든지 그래서 충분히 이 석회화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어 조직을 얻어서 검사를 하는데 물론 스테레오탁틱이라고 기계로 뗄 수도 있지만 위치 결정술을 하지 않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로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를 위치 결정술 보통 뭐 침으로 할 수도 있고 와이어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침 위치 결정술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뗀 게 인제 이거는 진공 보조 수술 보통 마모톰이라고 부르는 진공 흡인 수술로 한 경우에 여기 보이시죠? 아까 보이던 석회화가 요렇게 잘 포함이 됐어요. 음.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거는 연기후방암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됐을 때 주변에 석회화가 남아 있는 게 얼만큼 많은지 또 연기후방암 진단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추가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관상피내암의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관상피내암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직 검사에서 충분히 떼냈을 때 관상피내암이 나왔지만 이게 최종 다 떼고 나서 또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그게 최종 진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을 따라 퍼지면서 이게 최종 병리 검사는 정말 마이크로 단위로 현미경으로 보는 거라서 어느 한 군데라도 이렇게 기저막을 침범한 경우가 있으면 그 수술 전에는 연기 유방암이었는데 수술 후에 이제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연기 유방암이 나왔지만 혹이 크고 범위가 넓으면은 이제 침윤성 유방암으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도 어한 부분도 기점막이 침범되지 않아야 이제 연기 유방암으로 최종 진단이 되는 거고요. 부분 절제술을 하냐 전절제술을 하냐는 이제 석회화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연기 유방암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이 석회화의 범위가 넓으면 어느 부분이 괜찮고 어느 부분이 괜찮지 않다고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 유방암이지만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인제 전체적으로 석회화가 퍼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보통 연기 유방암에서는 감지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 이제 유방암이 처음으로 도달하는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연기 유방암 상피내암에서는 보통 감시 림프절 생검을 안 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이거는 치문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최종 결과가 치문성이 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처음 할 때 인제 예상하고 하는 게 한 단계로 줄일 수 있으니까, 사이즈가 크거나 석회화 범위가 넓거나 인제 치문성 유방암으로 이제 진단이 바뀔 경우가 있는 경우는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하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 보통 부분 절제를 하면 유방암에서는 만약에 우측 유방암에서 부분 절제를 하고 나머지 유방은 또 반대편 유방이나 유방암을 진단받지 않으신 분보다는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가슴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 안 하지만, 관상비대암에서도 이제 방사선 치료 대부분 안 하지만 1 센티가 넘는 경우, 그리고 타입이 좀 안 좋은 이유를 가진 병리 결과가 나온 경우, 사이즈가 좀 큰 경우, 그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보통 이제 이런 관상비내암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모든 치료는 호르몬 억제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여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는 항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호르몬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이제 수술만 하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수술로 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미세석회화가 있을 때 왜 추가 검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조직 검사는 어떨 때 하고, 그리고 관상비내암, 우리가 말하는 연기유방암 대부분 관상비내암이거든요. 관상비내암의 90%가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여 있는 석회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기유방암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연기유방암일 때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 수술이 포함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최종 결과에 따라서 물론 양성으로 나오면 조직 검사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상비내암이 나오면 석회화의 범위에 따라서 인제 그 치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기 유방암과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릴게요. 안성필요 님,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으셨다면 유방암 생기나 유전자 브라카 검사 미리 해 보는 게 좋진 아니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유방암 위험 인자를 말씀드렸 것 중에 가족력도 물론 들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어 어머니가 유방암이면 내 위험도는 보통 2배 정도를 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 그 증식성 종양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그때도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방암 유전자는 어떤 환자한테 검사 대상이냐면,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유방암인데 내가 또 유방암이 생긴 경우,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유방암 호발 연령은 40대 50 대거든요. 40대 50대 어머니가 50 세에 유방암이 걸리셨고 어머니 외에는 유방암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보다 2배 정도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술을 자주 먹어도 2배 올라가고요. 내가 20 킬로 쪄서 비만이 돼도 2배, 그 정도예요. 근데 브라카 검사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2명 이상이 유방암인데 내가 유방암이 또 걸렸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대상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그런 건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40세 이하에서 40세 미만에서 유방암이 발생 너무 젊은데 유방암 생길 나이가 아닌데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방암일 때 남자에서 유방암이 생긴 경우에도 이제 브라카 검사를 해 보고 미리 해 보실 필요 없고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요 케이스가 아닌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방암 유전자, 브라카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낮아요. 김숙자님, 유방암은 보통 몇 살 정도까지 생기나요?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유방암 걱정드려도 될까요? 물론 호발 연령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40대 50 대가 많고 그 이후부터 쪼끔 감소되긴 하지만 서양의 유방암 그 발생 그래프는 암이라는 거는 왜 생기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셀 사이클을 돌다가 세포 주기를 돌다가 이제 세포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게 암의 특징이거든요. 세포 이상인 거예요. 뭔가 유전적으로 이제 어떤 외부에서의 자극 충격 그런 인jury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찬스가 높아지거든요. 유전자 이상이 생길 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양에서의 유방암 그래프는 발생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서양만큼 유방암 발생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것도 미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유방암이 예전보다 뭐 2 배, 3배 이상 증가했어도 아직도 유방암의 외국 서양 정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그래도 인제 설명을 드리면 한 70 대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지금 너무 건강 상태도 좋아지시고 이제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70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설명드리는 2 년에 한 번 국가암 검진 뭐가 혹이나 뭐가 있으면 1 년에 한 번 정도까지는 네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도 물론 생길 수 있지만 위험도는 쪼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엠써니 님 석회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나요? 전에 석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검진 시 엑스레이만 찍고 초음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회는 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요로나 이런 담관 이런 길에 있는 거는 좀 빠질 수 있는데 유방에 있는 석회는 대부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는 석회화의 모양, 변화 이런 걸 보는 거고 치밀 유방이실 테니까 혹이 그 안에 있는지는 초음파를 하셔야 돼요. 항상 같이 해 보시고 초음파를 했는데 이제 혹이 없다 그러면 이제 2 년에 한 번 초음파 하시면 되고 혹의 개수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간격을 조절합니다. 산들바람 님, 양쪽 유방에 석회화가 많아요. 계속 추적 관찰 중이고요. 3 개월 후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를 해 보자고 하는데 맘모톰 해야 할까요? 뭐 석회화 조직 검사 방법에 맘모톰도 들어가긴 하지만 석회화의 모양 인제 환자분들도 사진을 보시잖아요. 예전 사진, 지금 사진 보시면 설명해 주실 때 잘 보세요. 왜 이거 석회화 모양을 그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지, 얼만큼 변했는지. 음. 정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전부터 모여 있는 석회화, 군집성 석회화인데 10년 전부터 그 모양이야. 그러면 조직 검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연기유방암 같지 않은데 6 개월 전보다 모양이 많이 급속하게 변했다. 그럼 조직 검사해야 돼요. 이 변화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커지거나 기수가 많아지거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변화가 중요한데 뭔가 조직 검사 해 보자고 하시는 거는 계속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사진 모양을 보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변하는 석회화는 밀도도 높아지고 모양도 쪼끔 안 이쁘고 그래요. 송하연 님, 유방암으로 인해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전절제액이 재발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 게 왜냐하면 피부도 있고 그 뒤에 흉벽도 있고 그래서 그 뼈도 있고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유방 조직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재발 위험이 좀 낮죠. 네. 미루시아님, 어머니가 10년 전 유방암이셨고 작년쯤 뼈에 전이 돼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제 드시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인데 유방암 가족력 클까요? 네.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유방암 전조 증상 제가 어머니가 뭐 10년 전 유방암이시래도
40대 이상에서 걸리셨다 그러면 어 보통 정상 유방암 가족력이 없는 분보다는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머니랑 따님이랑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식습관이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습관이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게 그 유방암이 발생한 40 대 50 대가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젊었을 때 유방이 항상 한창 발육할 연령이 20 대에 때 무슨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40 대 50 대가 됐을 때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은 올라가지만 내가 신경 써서 몸에 좋은 음식, 기름진 것 줄이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록은 괜찮아요. 무록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유방암 전조 증상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 드릴게요. 제가 항상 포함하는 유방 자가 검진. 이거를 잘 중요시하게 안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만져보신 분만이 빨리 알 수 있어요. 유방은 해부학적으로 튀어나온 기관이고 부드럽게 만져지는 기관이고 암이라는 건 어느 조직에 생기던 딱딱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만져지고. 유방암은 1 센티면 만져집니다. 이 제가 어떤 다른 선생님들 거 보니까 뭐 "자가 검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가 검진을 안 해 보시고 진찰 잘 안 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고요. 유방암은 1 센티부터 만져지고 유방암은 2 센티까지가 일기이기 때문에 2 센티 상당히 크거든요. 일기일 때 내가 직접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 검진 제일 흔한 증상,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어요. 누구나 생길 수 있고 유전 때문에 생기는 유방암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내가 건강한 음식만 먹고 비만도 아니고 술도 안 먹는데 "저 왜 걸렸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유방이 제일 부드러울 때가 생리 끝나고 3 일에서 5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워서 만져야 가슴이 펴지니까 더 잘 만져지고 여기 손 보시면은 여기에 앞쪽 세 손가락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그래서 빠지는 데 없이 골고루 만져 보시고 어 이게 정상 가슴이 어떻게 만져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뭐가 생겼을 때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라고 하면은 유방암이 유두 가까운 곳에 생기면은 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비물이 맑은 색은 일시적으로 유관 확장되면 나올 수 있는데 맑은 색보다는 피가 나오거나 유두에서 아니면 초콜릿색으로 뭔가 색깔이 좀 진한 분비물이 나온다. 유방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유두 뒤쪽에 생기면 환몰 유두가 원래 아니었는데 이 암이 제가 주변 조직을 침범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내가 함몰 유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한쪽이 함몰이 되면서 그쪽이 약간 단단하게 만져진다. 그런 병원에 빨리 가 보셔야 돼요. 음. 시크한 그녀. 운동으로 미세석회화 숫자를 줄일 수 있나요? 갱년기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미세석회화 수가 늘어나거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뭐 호르몬도 다 이제 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 여성 호르몬제도 복합제제를 5년 이상 드셨을 때 안 드신 분보다 유방암 위험도가 한 1.25배 정도 늘어나는데 어 네 그렇다고 내가 갱년기 증상이 없는데 예방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는 거 맞으니까. 근데 뭐 잠도 안 오고 밤에 너무 덥고 뭐 관절도 아프고 이런 폐경기 증상이 너무 심한데 유방암이 무서워서 안 드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약에는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운동으로 미세석회화가 줄진 않고요. 이건 체질이 있기 때문에 미세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어 검진 자주 검진 잊지 마시고 하시고 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모양과 분포가 괜찮으면 유방암하고는 연관없습니다. 유방암에서도 석회화가 생기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고 석회화 자체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다 답해 드렸나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석회화라는 거는 유방에 생긴 돌이고 미세석회화라는 거는 0.5 밀리미터 사이즈가 작은 걸 미세석회화라고 하고 우리가 미세석회화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그 석회화의 특징이 분집성 모여 있는 작은 석회화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럴 때는 이게 괜찮은 석회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조직으로 많이 얻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 연기유방암 중에서 관상피내암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기유방암 관상피내암이 대부분이거든요. 관상피내암을 수술하지 않고 놔두면 치문성 유방암이 되는 거예요. 연기유방암의 관상피내암의 90% 에서 분집성 미세석회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단해서 연기유방암으로 우리나라 1 년에 진단되는 유방암에서 거의 한 18% 20% 조금 안 되는데가 연기유방암이에요. 오히려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병기라고 하죠. 연기 1 기, 2 기, 3 기, 4 기를 나누는 이유는 예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발 확률, 사망 확률 일찍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 하면은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정기 검진 꼭 하시고 자가 검진 잊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잘 잊어버리신다 그런데 그러면 샤워 꼭 눕지 않더라도 샤워할 때 비누칠해서 문지르듯이 만져 보세요. 우리 뭐 목욕탕에서 세신사분들이 이렇게 문지르듯이 만지시잖아요. 그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검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강의도 잘 새겨 들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